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아동복지론입니다. 자, 아동복지에서 아동이란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역시 정책론과 법제론이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또 사회복지 전담공문에도 언제나 나오는 영역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아동이란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학자에 따라서 다 좀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 그러면 18세 미만의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약간 변형시킨 청소년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살부터 24세 이하,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아동복지법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 키워드가 3P로 나와 있지요. 프로비전, 프로텍션,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해서 제공, 프로텍션, 보호,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참여라는 거, 그냥 3P라고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의 개념에서 아동복지의 거기 원칙 5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목이 좀 굵은 글씨로 나와서 좋았을 거를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동복지의 원칙 그러면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아동복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국가 사유의 일방적인 이런 보호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국가 사유는 국가 사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적에 아동복지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자 관계는 항상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처럼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아동복지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지만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모든 아동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 원칙일 뿐이지 현실화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 누구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아동에게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우선 적용돼야 될 아동 범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다음에 개발적 기능의 원칙. 이 해석이 별로 이쁘지 못합니다만은 아동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디벨로프먼트 이런 것을 개발적, 그러니까 마치 무슨 토지 교육과 같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동의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동 복지해야 된다는 것이 개발적 기능의 원칙이고, 또 그러면 포괄성의 원칙.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 관련된 이런 그 서비스 또는 복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보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또 이런 것 등 다양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아동에 관련된 모든 영역이 어느 한 영역도 소홀함이 없이 두루두루 반영될 수 있는 복지해야 된다는 것이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당연히 전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의 원칙 4가지,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 배려의 원칙,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 이것도 단답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서비스의 영역을 보시면 아동복지 서비스의 영역에는 카두신의 분류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지적 서비스와 보조적 또는 보충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지적 서비스에서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로서, 여기에는 부모가 맡은 바 역할을 사회 통념상 다소 과하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해주는 어떻게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정 의부에서 부모의 역할이 잘 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강화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는 지지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적 서비스는 이 보조적 서비스 역시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들이 와서 부모 역할의 일부 대행,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유기, 방임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법률적 용어는 유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이 한참 자는 새벽에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할 적에 그 버려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기를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 산발하고 세수도 않고 돌아다니는 어린애들을 이런 서비스 제공 이런 그 주체에서 그 가정 내에 들어가서 부모의 역할을 대행해서 가정 조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소득을 보조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가정 봉사 서비스라든지 어린애들은 양육 서비스, 타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보조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가정과 분리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과 분리되는 서비스. 여기는 이 중간적 입장에서 가정 위탁도 있고 아직은 자기 가정에서는 분리되지만 타인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 가정 위탁도 있고 완전히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입양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가정의 형태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설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시설보호 서비스도 있는데 바로 이것을 대리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볼 적에 다른 유형을 다 암기하고 있지만 보지 마시고 507페이지에 있는 보조적 서비스의 유형 여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형을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주커만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방어선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와 같은 것처럼 가정 내 서비스는 1차적 방어선이라고 그랬어요. 1차적 방어선. 그런가 하면 가정위탁이나 입양과 같은 유사가정 서비스 또는 대리가정 서비스는 2차적 방어선. 그리고 시설보호 서비스는 3차적 방어선으로 3차적 방어선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주커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만약에 아동복지에서 한 문제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07, 508페이지에 있는 거 여러분 반드시 노트 정리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509페이지에 오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몇 개, 더욱이나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곧잘 출제되었던 아동학대에 관한 것이 별도의 법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별도로 이게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교재에는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색을 하시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책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색을 하셔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에 나와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신고 의무자가 24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아동복지법을 보시면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 보시면 2번의 기억번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등등등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된다. 무차별 평등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된다.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의 원칙이 나와 있고 아동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나와 있고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한다.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니을번이 새로이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506페이지 바로 앞장 넘어가시면 있죠.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원칙 보면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인데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 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아동복지법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이념에는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의 원칙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보호 지원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 발달 보장의 원칙, 참여의 원칙에서 여기를 양자를 같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1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7번에 아동학대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제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 보호자가 행하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를 보시면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의 구체화는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2004년도에 신설된 법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의 개념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란 거기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방임. 자, 이렇게 거기에 보시면 정의에 그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이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는 성인들에 의한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아동학대가 되는 거. 이건 다 당연히 아동학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기,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만 행해지는 경우. 이번에 포천 시체 두구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 8살짜리 꼬마는 바로 방임이죠. 어머니에 의해서 행해지는 방임. 당연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범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여기는 경제적 착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 방임이 포함되어 있고 누구에 의한 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아동복지 전담기관은 두 가지가 있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유탁지원센터 두 가지가 있다. 이것 따라 미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가와 지단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국가와 지단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문제 가지고 틀릴 사람 없지요. 국가와 지단은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틀릴 일이 없습니다. 국가와 지단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 등등등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도 틀릴 일이 없는 거고 국가와 지단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것도 틀릴 일이 없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것이 국가와 지단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휘한다. 아동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국가와 지단의 맞으면 책무로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좋고 511페이지에 보면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가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는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해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지만 그중에 연도별 시행계획 이것은 시도지사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어디 밑에 둔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셋째 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2번에 1번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거기다 체크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가서 보시면 금지행위, 아동복지에 대하여 아동에 관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매매라든지 음란행위를 시킨다거나 이런 등등은 다른 모든 아동에 관한 법률이나 가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가중처벌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여러분들 뭐 암기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7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7번에 장애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8번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자, 이것은 금지행위로 아주 형법상 큰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운대란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애를 구걸시키는다가 걸리는 것이 나오지요.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아동 복지에 있어서 금지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의 예방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그 새로이 신설된 것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거, 거기 오히려 지금 아동학대는 여기서 출제되기보다는 그 법률을 가지고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거기 2번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해서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하고 그때부터 어떤 좋습니다. 일주일이 있으니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9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9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후조치와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사후조치는 제목으로만, 작은 글씨 보지 마시고 제목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동학대 통보,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 금지, 그리고 사후관리,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또 피해아동 및 그 아동 지원, 상담교육 권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거기에 보면 아동 관련기관 거기에 뭐 있지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나 일부 집행이 집행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 1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가서 일용 근로자로서 잠시라도 노무에 종사해서 어쨌든 간단히 말을 완곡히 썼지만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쭉 나와 있죠.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다문화 가족지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어린이집, 유치원, 또 그런가 하면 의료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의료기관도 성 관련,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선 사람은 어쨌든 취업이 금지됩니다. 의료기관도 안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나머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안 된다는 거 봐주시고, 학원, 교습소, 교육, 의료에 관련된 어떤 모든 시설에 취업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10년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업할 수 없고, 또 그러면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거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아동안전건강지원에서 51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기준을 설정한다.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모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또 초중등 교육급인 학교장은 반드시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 아동안전교육의 내용 나와 있죠. 기억 5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아동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기 예방과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교통안전 이 5가지를 내용을 하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번에 아동보호구역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맞으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집단은 유교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의 주변 구역을, 시설이 아니라 다음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바로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하고 반드시 거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다시 말해서 CCTV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자, 여기에는 반드시 CCTV를 그 주변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동 긴급보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 긴급보호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 긴급보호소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끔 보면 학교 옆에 문방구라든지 이게 쭉 있는 거 보이는데 거기 보면 아동 긴급보호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보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및 그 주변에서 사업을 어린이집 주변이나 유치원 주변이나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주변, 도시공원 주변 또는 뭐 아파트 주변, 또 아동 왕래가 빈번한 지역 주변, 아동 대상 범죄 발생 우리가 높은 지역의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아동 긴급 보호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도 보시고. 다음에 522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을 우리는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을 거기 바로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드림 스타트 사업 적어 놓으시고 드림 스타트 사업은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12살까지 맞으면 우리 학령 단계로 온다면 초등학교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드림 스타트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산 형성 지원이 나와 있지요. 자산 형성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산 형성 지원이 자산 형성 지원 사원 보면 자산 형성이라는 것은 디딤돌 씨앗 통장과 같은 이거 말이 되겠는데 그것은 만약에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매칭 포인트로 국가나 아니면 이제 민간 포인트는 민간 매칭 보조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국가에서 똑같은 3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에서도 똑같이 3만 원을 지원했다가 아동이 18세가 되어서 독립하게 되면 그때 자립할 수 있는 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을 형성해 주는 것을 디딤돌 씨앗 사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다. 그래서 보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대상 나와 있죠.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아동 보면 보호 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 또 국기법상 수급자 가정의 아동 등 정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디딤돌 씨앗 사업과 같은 디딤돌 씨앗 사업에 하는 이로서 통장을 갖도록 해서 매칭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종래는 전면 개정될 때에는 13가지였어요. 아니 11가지였었는데 8가지로 줄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525, 526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이건 차례 들을까요?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또 아동복지관 이 세 가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아동 일시보호실도 있고 아동 상담소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또 자립지원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삭제되었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은 삭제되었다. 별도로 그래서 8가지를 암기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한 아동 전용시설 설치도 나와 있는데 국가와 지자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아시는 거죠.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칙처럼 읽어보시니까 좋습니다. 그건 비용 보조라든지 또는 뭐 공유 국유 재산의 대부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제적인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조금 전에 우리가 판서를 하고 체크했던 영역 그 정도 가져가시면 아동복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동복지 마감된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